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한동훈이 feel 얘기.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이재명에게 자신이 없다. 자신 없다. 질 자신. 네. 제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봉만삼님. 네. 혹시 한동훈과 친인척 관계는 아닌 것인지. 이거는 개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촌철살인의 풍자와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장난도 아니고, 웃기지도 않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 사람이 갑이 없습니까, 우리 동훈이는? 본인이 대선 후보를 한다는 친구가 이런 식의 말장난을 하면 이게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자, 오늘 이게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뭐 이세돌 기사에 뭐 명언이라고 하면서 뭐 이걸 인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넘지 못할 천정에 막혀 있다. 지금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갖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는 이거 잘못하면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이 오겠다는 그런 공포라고 본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홍준표가 계엄 유발자 중 한 명이 한동훈 대표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때 그분들은 뭘 했는지 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 이슈, 명태균 문제 등에 대해서 사실상 나 혼자 바로잡으려고 동분서주를 했다. 그 문제 하나하나 터지는 순간 보수정부가 침몰하는 내용이다. 그분들 밥 먹고 다니면서 계속 자랑하고 그랬다. 그런데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직언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홍준표도 저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래서 결코 넘지 못할 천정에 막혀 있다. 한동훈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천정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여론조사 하나 나왔어요. 이재명 45, 김문수 17.3. 이재명 대표가 결코 넘지 못할 천정에 막혀 있죠, 지금. 45.1%. 이거는 사실 넘기는 힘들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60%, 50% 이상 득표를 해서 이 대통령이 된 분이 없죠? 없습니다. 제 기억하는 데는 없어요. 50%, 박근혜가 넘었구나. 516. 박근혜가 516 넘었죠. 516. 516을 넘긴 넘었는데 50% 이상 득표를 하면은 무조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대선을 한 2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박스권에 갇혀 있어. 넘지 못할. 넘으면 안 되는 박스권. 45.1%가 나왔는데 저기서 투표를 안 하실 분들을 제외를 하면은 투표율이 대선이라고 해도 이제 80%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는 투표를 안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보정을 하면은요 45.1%가 나왔다라는 건 50%가 넘었다는 뜻이에요. 투표 안 하실 분들을 제외를 하고 이 지지율을 득표율로 환산을 하면은 이거는 50%가 넘는 지금 지지율이 나온 거야. 그것도 다자구도에서. 그 다음에 여기 여론조사 보시면은 국민의힘 후보 39.6%, 민주 후보 51.9%. 민주당 후보가 민주 후보를 찍겠다라는 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라는 거고 그건 뭐 이재명 대표를 찍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양자 대결로 가면은 이미 50%를 훌쩍 넘은 상황이에요. 무응답층을 고려를 하면 52% 정도 되죠? 이게 50% 중반대, 후반대로 보시면 돼요. 이재명 대표가 양자구도에서는 이미 5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후보는 40% 조금 넘는 뭐 이런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자 대결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와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재명 후보가 두 자릿수 이상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더 많이 받습니까? 그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여기서 더 많이 받는 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결코 넘지 못할 천정에 막혀 있다. 한동훈이는 확실하게 넘지 못할 천정에 막혀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정이 맞아요. 그 이상은 누구도 안 나와. 50% 이상이 누구도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천정에 닿은 거예요. 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어떤 그 유튜버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제가 50.1%도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50.1%만 득표를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 정치, 뭐 연합 정치 이런 거 주장하고 개파 연합, 정당 연합 이런 나눠먹기식 정치에 이재명 대표가 눈을 돌리면 안 된다. 국민 연합을 해야 된다. 유권자만 보고 가라. 뭐 이런 식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 그걸 뭐 이분이 이해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좀 지능이 모자른 것인지 뭐 본인 방송에서 저를 약간 돌려까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가 50%만 받으라는 얘기냐? 이런 걸 평론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 저를 깠다는 얘기를 어떤 분이 전해주시더라고. 그럼 제가 그냥 호흡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60%, 70%, 80% 받아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 50%가 말이 되느냐? 예, 그러면서 저를 깠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50%만 받으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제가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그 취지도 제가 볼 땐 전혀 이해를 못한 데다가 현실적으로 60% 나오면 좋죠. 70% 나오면 좋아요. 근데 그걸 평론이라고 합니까? 그게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그 뭐 정치판을 알고 하는 얘기야? 복만삼님, 짜왕님 그래도 뚜껑 없는 동훈이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래도 저는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눈물이 복만삼님 생각이 났어요. 예, 특별한 유머를 보면서. 이거 뭐 말 같은 소리를 하면서 까야지. 까는 건 좋다 이거야. 말이 되는 소리 하고 까라 이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득표율이 50%가 나와요? 60%가 나와요? 그럼 무슨 모여라 꿈동소나의 어린이 마을이에요 여기가? 텔레토비 마을이야? 그냥 우리가 꿈꾸는 건 다 현실이 돼? 그런 건 정치 평론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뭐 그 얘기를 듣고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한동훈도 이제 비슷한 수준의 얘기를 해갖고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야 지금. 지금 50% 이상 나오면은 끝인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예, 리치님 걱정 마세요. 이재명 60% 나옵니다. 60% 나오면 좋지. 제가 60% 나오지 말라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현실적인 정치 구도와 지형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60% 이상의 한 후보가 득표를 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다. 물론 이재명 대표 뭐 지지율이 특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잘 보시면은 민주당 지지층들, 민주당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은 또 그에 반해서 그 반대편의 어떤 혐오, 증오, 악마화 이게 대단히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와 있어.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도 아주 강고하게 높은 건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상한 정금자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 60%, 70%, 뭐 100% 받으면 더 좋지. 그걸 누가 모르나? 다 그냥 온 국민이 이재명에게 다 투표를 하면 좋지. 제가 51% 얘기를 하는 것도 51%도 쉬운 게 아니에요. 민주당 역사에서 지금 보니까 정치 초딩들이 자꾸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셔가지고 정치에 그동안 관심이 없으시다가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도 알게 되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민주당 지금 대선 후보 중에 50% 이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래서 지금도 뭐 저는 잘하고 있는 거다. 예. 그리고 이 이상 뭐 나오는 거 한 3%, 5%는 이제 더 당겨가지고 확실하게 대통령이 되시라. 예? 이런 이제 말씀을 요즘에 이제 드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한동훈이 얘기하는 확실하게 넘지 못할 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끝이야. 천정이 아니라 거기가 하늘이야, 하늘.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을 이미 천정을 뚫고 나가고 있는 거야. 천정을 뚫고 나갔어요, 지금. 그런 거고요. 예. 요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동훈, 이재명에게 자신이 없다. 질 자신. 예.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본인은 이재명에게 질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에게 못 집니다. 한동훈은 절대 못 져요. 이재명한테. 왜 못 지느냐? 아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본선에 나와야 지지지. 한동훈은 이재명한테 질 기회가 없어. 동훈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동훈이 뭐 바른 말은 한 거예요. 아니 본선에 나가야 지지. 이재명한테 질 일은 없어. 뭐 김문수나 홍준표나 오세훈한테 질 일은 있는데 한동훈이는 이재명한테 질 일은 없어요. 아니 본선에 나올 수가 있어야지. 전환길이나 이기고 와 임마. 어? 전환길하고 지금 0.1% 차이야. 전환길하고. 어? 전환길 지금 전환길하고 싸워야 될 놈이 무슨 지금 이재명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주제넘게. 한동훈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한동훈의 경쟁 상대는 뭐 이재명까지는 오지도 못하고요. 전환길 이기고 와라. 응? 동훈아 한길이 잡고 와라. 근데 또 예, 재밌는 노인네 한 분 또 나타나셨어요. 이분 선거 때만 되면 예, 장마다 꼴뚜기죠. 예. 별종인 선생, 예, 별종인 선생, 예, 종인의 시간이 또 왔죠. 예, 진돌림, 예, 훈아 제발 훈아 쉿. 예, 김종인이 또 떴습니다. 김종인이 또 떴다는 얘기는 선거철이 다가왔다는 얘기죠. 예, 조기 대선이 임박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동훈을 능가할 인물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유튜브 방송 친한계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또 이준석이랑 또 몰려다니던 양반이 준석이한테 이제 팽당하고 예, 또 한동훈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김종인 씨를 지금 별로 이렇게 궁금해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이게 언더 73이라고 한동훈계 이제 채널을 만든다 이런 보도를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졌나 봐요. 예. 여기에 유재하 변호사, 김준호 전 대변인 등과 대담을 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진 자질과 시대적 역할은 무엇인가? 한동훈이 어떤 자질을 가졌나요? 예. 깐죽? 예, 시대적 역할. 시대적 역할은 이제 이미 했죠.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 동훈이의 시대적 역할.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어요. 전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업적을 한동훈이가 이미 세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탄핵 가결이 됐을 때. 탄핵 가결시킨 거 하나만으로도 예, 한동훈은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이제는 감방 가자. 자, 본인이 계엄 해제에 앞장서줬고 계엄을 어떤 형태로든 막겠다고 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보통 용기를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나는 본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인이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나라에 충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야말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 계엄을 안 된다라는 용기를 낸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그날 행동을 보고 대단히 시민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김종인 씨가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을 밀어주겠다라는 것인지 한동훈을 돌려까는 것인지 묻어버리겠다라는 것인지 그 취지를 잘 모르겠죠. 예, 지금 한동훈의 이제 최대 약점은 윤석열을 탄핵한 배신자다라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을 능가할 인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꾸 한동훈이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들춰내는 이 의도는 뭡니까? 예? 이거는 저는 김종인의 한동훈 죽이기 예, 전략이 아닌가. 지금 그 탄핵 얘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예, 한동훈은 전환길하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잊을만 하면 나와가지고 그것도 한동훈계 채널에 가가지고 야 한동훈이 탄핵을 한 게 역사적 업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오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이건 뭐 한동훈이 죽으란 얘기밖에 더 돼요? 김동훈이 한동훈을 밀고 있는 것인지, 김종인이 한동훈을 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을 죽이려고 이러고 있는 것인지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아무튼 김종인이 이제 한동훈 쪽으로 붙었는데 나름 나름 이제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집단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한동훈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과연 윤석열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극도로 흥분한 보수 유권자들이 한동훈을 지지를 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이 좀 진정이 되고 윤석열이 이제 파면이 되고 나서 뭐 몇 달 뒤에 뭐 한 6개월 뒤쯤에 사람들이 좀 진정이 되고 정신이 좀 돌아오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이 미친놈 맞다. 이렇게 해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때 대선 후보 경선을 해서 출마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윤석열 파면이 되고 나서 2달 뒤에 대선이니까 한 달 안에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윤석열이 파면이 됐어.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들, 정광훈과 빤스 부대들이 헌재의 판결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승복을 해서 자 이제 각자 생업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모시면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준소요 사태가 벌어진다고 봐요. 윤석열이 파면되는 순간 헌재에서 폭동 일으키고 난장판 벌리고 또 사람 뭐 지난번 박근혜 탄핵 됐을 때도 무려 4명이나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잖아. 뭐 그 사건도 의혹이 많더만. 그 이번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겠어. 박근혜 때보다 훨씬 더 지금 극우 세력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헌재에서 인용 판결이 나오니까 야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상은 아주 난장판을 벌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난장판 어디 화풀이 할 데가 없는 상황이잖아. 왜냐하면 이제 또 경찰한테 다 끌려가고 서부지법 폭동죄처럼 수백 명씩 구속되고 이러면은 또 나와서 시위도 못해 무서워가지고. 그럼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 보수 유권자들이 그 분풀이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한동훈이야 한동훈이 죽이자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오늘도 뭐 경북대 갔는데 막 플랜카드 들고 나와가지고 한동훈 배신자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났더만. 그런데 자꾸 이 탄핵 얘기를 꺼내는 거는 한동훈을 죽이려는 김종인의 음모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